하지만 보톡스는 결과만 일시적으로 줄일 뿐 원인이 되는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턱하면 남윤이지의 남윤입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각턱이 고민일 때는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사각턱을 단순히 외모 문제로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각턱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턱관절 건강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게 사각턱 턱관절 건강을 망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각턱 보톡스를 여기만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번 손대 보시겠어요? 여기 꽉 씹어 보시면 여기 뭐 튀어나오시죠? 튀어나와요. 여기 칡두근이라고 해서 요 근육과 요 근육은 항상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기를 보톡스를 맞으면 얘가 운동을 더 많이 하겠죠? 똑같이 쓰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톡스를 여기 맞아서 얘가 약해진 동안에 얘가 점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면 요 턱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줄여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개선이 될 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맞고 나서 전혀 관리를 안 하시면 2달이나 3달 정도 만에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진짜 원인이 뭔지, 보톡스의 한계는 뭔지, 근본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사각턱은 여기 뼈가 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실제로 보근이라는 씹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경우가 많아요. 피디님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 만져보시겠어요? 한번 꽉 물어보시면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교근입니다. 근육은 다들 아시다시피 열심히 쓰면 커지죠? 두꺼워지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팔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처럼요. 문제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만 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근육을 쓰고 있을까요? 앞에 보시고 멍 때려보세요. 위아래 어금니 떨어져 있죠? 제가 되게 강조하는 습관 조절 방법인데 사실 윗니와 아랫니는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어요. 힘을 주지 않으면 원래는 중력에서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윗니 아랫니가 생각보다 불필요하게 닿아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닿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자체를 이악물기라고 해요. 헬스장에서 하루 1시간만 운동해도 근육이 점점 커지는데 이갈이 하신 분들은 주무신 8시간 동안 혹은 낮에 이악물기가 있으신 분들은 낮에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하루 종일 근육에 과도한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가벼운 이악물기 있으신 분들이 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1kg짜리 가벼운 아령을 24시간 항상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꽉 모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악물기, 이갈입니다. 정상적으로 식사하실 때는 약 40에서 50kg의 힘이 어금니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갈이와 이악물기를 할 때는 순간적으로 최대 80에서 100kg 이상의 힘이 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두꺼워지고 치아는 계속 망가지고 턱 관절은 계속 압박을 받겠죠?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질환입니다. 그럼 이렇게 압박을 계속 받으면 턱관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턱관절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턱관절은 여기 귀 바로 앞에 있는 관절이에요. 귀 앞을 만지면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이 턱관절 안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갈이나 이악물기로 인한 압력이 가해지면 디스크와 인대가 손상이 돼요. 이걸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래턱이 운동 방향이 휘어지면서 앞면 비대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성화되면 두통, 연목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각턱은 내 턱관절이 위험하다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여기가 튀어나온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튀어나오는 문제고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관절이 못 움직이고 이쪽 관절만 많이 움직이면 오른쪽은 튀어나오고 왼쪽은 갇혀 있으니까 못 튀어나오거든요. 맞아, 이렇게 턱이 안 좋을 때 보톡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톡스 좋죠. 근데 이제 계속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보톡스는 두꺼워진 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점점 근육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부피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미용 효과 분명 있죠. 하지만 보톡스만 맞게 되면 일시적으로 근육의 두께만 잠깐 줄 뿐 원인이 되는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습관이 전혀 해결되지 못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약효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갈이와 이악물기 습관이 있으면 당연히 더 빨리 돌아오죠. 더 무서운 건 이 과도한 힘이 턱관절을 조용하게 계속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기 전에 왜 내 근육이 발달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내 턱관절 상태는 괜찮은지를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흔하진 않아요.
먼저 왜 흔하지 않죠? 턱관절 질환은 턱관절 그리고 저작근, 교합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정확한 진단과 경험 없이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해요. 턱관절이니까 스프린트, 아프니까 물리치료 이런 식의 접근은 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점차 악화시키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뭔가 치료가 너무 커지거나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단의 시작은 환자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께 아주 자세히 여쭙고 사소한 것까지 기록을 해둬요. 보통 이제 이런 것까지 적어둬요, 이런 경우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뭘 해결하고 싶은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 속에 사실 진단의 실마리가 많이 숨어 있어요. 가끔 환자분들께서 너무 길게 적지 않았나요? 하고 쑥스러워 하시는데, 왜냐면 이게 80인치 모니터 전체가 꽉 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턱관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턱관절 파노라마를 찍게 되는데요. 턱관절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턱관절의 위치, 뼈의 형태, 치아에서 비롯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3차원 CT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파노라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이 망가지지 않으면 파노라마에서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 판단이 되면 CT를 찍어서 턱관절 구조를 한층 한층 입체적으로 정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쓰는 초음파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근육 두께를 재면 이제 남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악 묻는 분들이 안 묻는데요 하다가 두께 보여드리고 제 거 보여드리고 하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숫자와 눈으로 실제로 두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진짜 근육을 많이 쓰고 있는가 보다 하고 체감하시게 되고요. 또 실제로 보톡스를 해서 근육을 줄였다가 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서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근육과 관절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진단에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씹는 힘과 패턴을 수치화해서 어느 쪽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T스캔이 있죠. 교합이 또 불균형하면 한쪽 관절에만 힘이 점점 가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진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걸 하나를 엮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 이게 바로 턱관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고강내과 전문 치과의사의 역할입니다. 단편적인 한두 개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결과들을 연결하고 해석해서 정밀한 진단이 끝나면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환자분의 상황과 의견을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 원하시는 속도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치료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진단을 끝내고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 드린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결과는 책임져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시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근육을 줄이려면 운동을 안 해야죠. 낮에도 밤에도 이 씹는 근육이 불필요하게 힘을 덜 쓰게 만들면 근육의 두께는 사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세 가지 방법을 보통 조합합니다. 첫 번째, 습관 조절과 분석이에요. 가장 먼저 환자분의 일상 습관을 분석해요. 낮에 이악 물는 습관이 있으신지, 턱을 베는 습관이 있는지,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제 치료는 좋은 습관이 그냥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완전히 잊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낮 시간에 습관을 잘 바꿔도 근육 두께는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이제 밤에 이갈이가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습관 조절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플린트예요. 이렇게 주무실 때 착용하고 주무시면 밤에 씹는 근육이 이렇게 힘을 주더라도 약하게 운동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갈이로 인한 과도한 힘을 흡수해서 치아 그리고 턱관절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갈이 하는지 대부분 모르세요. 경험 많은 치과의사가 치아 갈린 상태, 근육 두께, 관절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혹은 아무리 습관 조절을 해도 근육 두께가 잘 안 줄어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 당연히 이갈이를 의심해 봐야겠죠. 자, 우리가 낮에 덜 쓰고 밤에도 근육을 덜 쓰게 만들어 놨죠. 운동을 적게 하면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근손실이 나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손실이 유도된 상태에서 치료 목적의 보톡스를 이런 교근과 측두근에 이렇게 놔주면 근육 두께가 계단식으로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저희 병원에 두께가 꽉 물었을 때 2cm로 시작하셨다가 현재는 보톡스 없이도 1.4cm 정도로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런 분들을 보톡스 졸업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6개월마다 평생 맞아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면 졸업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사각턱과 저희 턱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인은 보통 이갈이와 이악물기인 경우가 많아요.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지만 근본 치료를 병행하면 보톡스를 아예 떼고 졸업하실 수가 있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 보톡스 효과가 금방 사라지시거나 아침마다 턱이 뻐근하시거나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신다면 계속 보톡스만 맞지 마시고 한번 정확한 턱관절 진단을 받아보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턱하면 난민이제 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